주간 대통령 행보를 통으로 묶어 전해드립니다. 경기 북부 주민 200여 명과 진행된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으로 개발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역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북부 지역에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포함해서 앞으로 경기 북부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문제점, 지적, 또 제안도 한번 들어보고.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접경 지역이란 특성 때문에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민간 투자가 부진하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공여지에서 사업장 신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공장 신설 업종 제한도 폐지해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군용지 현황도 국방부 등을 통해 제공받아 군용지 활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군용시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온갖 규제로 불편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이 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의 최종 타결을 알렸습니다. 양국 협상 결과를 자세히 설명한 문서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겁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과 원전 등 전통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까지 양국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양국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작권 환수에 대한 우리 의지를 전했고 미국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이 대통령은 양국이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열렸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통상안보협의는 마무리됐지만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거라면서 앞으로도 성과를 만드는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갈등 관계의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부분은 서로 협력한다며 실사구시의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도 향후 중국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갈 거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인 수석 보좌관 회의.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진단하며 당면한 최대 과제는 이를 반등시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 6대 핵심 분야의 규제 개혁을 통해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늘이 전태일 열사의 55주기라고 소개하면서 아직 수많은 전태일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안전관리 문제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당연히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갖춰야 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일자리와 노동시간, 정년 문제 등 노동 문제에 있어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이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협력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로서 기반을 잘 다져왔으며 그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도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섬기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큰데도 권한과 재정은 많이 부족하다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1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앙정부의 파트너인 지방정부가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 우선,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부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분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는 말로 국무회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지속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내수 회복과 국익 중심 통상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다른 상품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선제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통구조 개선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 스포츠 경기, 안표 거래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형사처벌보단 과징금을 더 높이는 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포상금 개념으로 안표 판매를 고발한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종과 출신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는데 특히 SNS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처벌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위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